네, 지금 자기소개서 1번, 2번 공통문항이랑 경기대학교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에서 자율문항 3번 꼭 있다는 거 유념해 주시고요.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안에서도 경기대학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뭐 잘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있겠네요. 네, 사실 저희가 학생부 종합 전형에 KG 학생부 종합, SW 우수자, 특수교육 대상자가 면접이 있고 고른 기회 대상자, 사회배려 대상자는 면접이 없이 서류로 100% 선발을 하는데 이제 이 AI 컴퓨터공학부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에서만 선발을 하기 때문에 네. KG 학생부 종합 전형과 비교했을 때 네. 소프트웨어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또 그 관련된 활동 교내 경험을 네. 기술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다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소프트웨어 관련된 게 제가 봤을 때는. 네, 그렇죠. 아무래도 그 지원자 학생들하고 경쟁을 한다면 네, 네. 아무래도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그렇죠.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정말 이렇게 일반적인 학생들이 아니라 정말 이쪽에 좀 그 특화된 학생들이 지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네. 지금 제가 그 마무리를 하려다가 좀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학생들이 유사도 검색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는데 내가 쓴 자기소개서가 뭐 어떻게 이제 유사도로 검증이 되는지 나는 뭐 웹에서 내가 그 자기소개서 같은 거 또는 뭐 선배들 도움 받아서 좀 그런 거 참고할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데 어떻게 내가 뭐 이렇게 당했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유서도 검증이 돼서 뭐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것 좀 어떻게 뭐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? 네, 우선 저희가 유사도 검색 시스템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네. 3년간 지원자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유사도 검색 그 유사도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유사도 검색을 돌려서 유사도 비율에 따라서 학생들 저희가 이제 비율 나온 학생들을 내리고 이제 그 심의를 하고 또 그 부분에 학생들이 진짜 이게 유사한지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있는데요. 지금 말씀 주신 부분처럼 학생들이 나는 분명히 누굴 보고 베끼지 않았다. 그리고 뭐 나는 진짜 수업 시간에 한 활동을 중심으로 기록했다라고 함에도 유사도 비율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는 합격한 선배의 자기소개서 혹은 구글을 검색해서 나오는 이제 유명한 문구들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유사도 비율이 또 그런 부분에서 나올 수 있고 가장 위험한 건 이 유사도가 나왔을 때 최종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나왔을 때 결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유의할 점인데요. 그래서 학생들이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어떤 과장된 표현, 멋있는 표현을 작성하기보다 진짜 내가 한 활동만 가지고 좀 담백하게 작성을 했으면 좋겠고요. 이제 유사도 설명이 중요한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결격이 될 수 있습니다. 자기소개서 결격이면 이제 탈락을 하는 건데 탈락이에요, 탈락. 네, 예를 들면 신 선생님하고 저하고 동일한 활동을 탐구 활동을 했다고 해도 서로 느낀 바가 다르고 서로 배운 점이 다른데 이게 동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한 활동에 대해서 동일하게 기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친구에게 자기소개서를 보여줄 필요도 없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는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혹은 뭐 이렇게 자소서 특강을 오는 선생님들이 학생들 자소서를 이제 검토해 주시기도 하는데 어떤 한 학교에서 자기소개서 특강을 듣고 그 반의 학생들을 자기소개서를 다 검토를 했는데 그 검토자의 문체가 반영이 된다거나 검토한 분의 이제 생각들이 이렇게 반영이 됐을 때 그 부분도 충분히 유사한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실제 사례로 학생들이 동일한 수업 시간에 동일한 탐구 활동을 했는데 어떤 학생은 조장으로 활동을 했고 어떤 학생은 조원으로 활동했는데 이 부분을 좀 과장해서 설명하다 보니 조원인 학생이 조장을 했다고 설명했거나 뭐 조장인 학생이 조원이라고 설명을 해서 좀 부연 설명했거나 하는 경우가 우연치 않게 유사도에서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동일한 내용을 그러니까 조원 조장만 빼고 나머지 부분이 동일했다면 충분히 유사도에서 걸러질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서로의 그 자기소개서를 공유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거는 그러면 같은 지원 그러니까 다른 대학에 지원한 것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? 네, 그렇죠.
꼭 뭐 경기대에 지원한 학생들끼리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대학교의 학생들 지원자하고 비교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3년간 지원한 네네. 수험생의 자소서와 비교를 하기 때문에 전년도 합격생의 자기소개서하고 유서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아, 이게 그러면은, 지금 든 생각이 그냥 깔끔하게 그냥 내가 그냥 다 써야겠다는 생각이 저는 우선 들고, 네. 이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꼭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되게 단짝 친구인데 서로 봤다가 나중에 완전히 절교하는 상황도 있겠네요. 네. 실제로도 지금 자소서 문항이 1, 2번만 네네. 공통 문항이고 3번 자유문항 되어 있는데 자기소개서 문항이 좀 3번, 4번까지 있었을 네네. 때 사례가 있는데 이제 어떤 학생은 1, 2, 3번까지 작성을 하고 어떤 학생은 1, 2, 4번까지 1, 2, 3, 4번까지 작성을 했는데 1, 2, 3, 4번까지 작성한 학생은 글자 수 대비 유사도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이 학생 4번까지 쓴 대학에 지원 학생은 유사도가 안 나오고 네네. 이 3번까지 쓴 학생의 유사도에서는 유사도가 높게 아, 나온 겁니다. 유사율이 그 비율이니까. 네, 그래서 이 3번까지 쓴 학생은 이제 탈락을 하고 이 학생이 붙었을 때 이 동일한 내용의 자기소개서를 썼던 학생들이 서로 이제 나는 떨어졌는데 합격했다라고 해서 그런 민원을 제기한 적도 있었습니다. 그거는 웃긴 거네. 네. 자기들이 이렇게 같이 공유를 했으면서 그거를 또 배가 아파서.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입시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보여줄 필요도 없고 선생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단짝 친구인데 네. 잠깐 봤는데 학생들이 잠깐 보는 건 뭐가 문제가 되겠어 하지만 이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게 엄청 무서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 번 읽었는데 그 어떤 문구가 네네. 딱 기억이 남아서 그 내용을 그대로 자기소개서에 작성하는 경우도 있기 네. 때문에 최대한 학생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자기가 스스로 작성하고 오탈자 정도만 담임 선생님 혹은 친구 혹은 부모님을 네. 통해서 오탈자 정도만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 같은 반에서 같은 동아리 그리고 같은 활동을 다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가 느낀 거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건데 내가 느낀 것도 다 똑같아.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. 이거는 공유를 했다는 거고 이거는 당연히 이제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거고. 네, 그 네. 말씀 맞죠? 네네네. 그런데 이제 또 동일한 활동을 하고 동일한 점을 배웠다고 하면 이제 유사도 비율이 뭐 이렇게 높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소명을 요청을 합니다. 네. 뭐 무조건 다 결격시키는 건 아니고요. 유사도 비율이 높게 나왔을 때 학생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그게 타당하다 했을 때는 네. 충분히 소명을 저희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작업까지 가지 않으려면 네. 주의를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. 그 보여달라는 친구 있으면 이 영상을 꼭 봐주세요. 이 영상을 들이면서 보여주면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네 글은 네가 써라. 네 자기소개서는 너가 써야 돼. 이렇게 차분하게 싸우지 말고 이 영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괜찮죠? 네.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. 자기 언니, 오빠. 선배들, 가정에서 졸업생들? 아니요, 가정. 가정에서 이런 경우도 있고 왜냐면 나의 언니나 나의 오빠가 네네. 합격을 해서 좋은 대학에 갔다고 해서 그 뭐 예를 들면 서울대를 갔다고 해서 그 서울대 그 언니 오빠가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보는 것도 똑같은 경우라는 거를 그러니까. 유의해 주시고요.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. 쌍둥이도. 쌍둥이. 네. 쌍둥이 느끼는 것이 똑같다라고 얘기할 순 없잖아요. 없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 사례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쌍둥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또 막 그렇게 막 하는 거 아니에요? 우리는 모든 게 다 똑같다. 그럴 수가 없죠. 사실 지금 사람이 이런 데서는 솔직하게 해야 되는 거고 물론 대필 같은 경우는 이건 범죄입니다. 이거는 실제로 사문서 위조나 업무방해죄 성립이 됩니다. 생각도 하지 마시고 돈 주고 대필하는 거 이제는 큰일 납니다. 시대가 어느 때인데 나중에 진짜로 한 10년, 2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시지 않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이렇게 문항별로 차근차근히 아주 정말 말투가 너무 조곤조곤 되게 학생들 이해를 잘 하실 것 같아요. 이렇게 말씀을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 관련된 거나 좀 아니면 학생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우선 계속 설명드렸지만 자기소개서는 문항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내용, 사실을 근거로 작성하셔야 되기 때문에
개요를 작성하실 때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개요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경기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대학도 비슷하겠지만 서류 평가할 때 이 자기소개서의 내용도 평가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학의 평가 항목과 연계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, 이 연계라는 게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어떤 특정 영역도 좋지만 뭐 수상, 세특, 창체 네. 이렇게 다양한 연계성을 가지고 작성을 하는 것도 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유의하셔서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문항을 분석해라.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쓸 내용을 찾아서 개요를 작성해라. 그리고 이 내가 작성한 내용이 평가 항목에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고 유의미한 기록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해 봐라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 한 가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네. 이게 자기소개서가 서류평가 영역 안에서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제 경기대학교의 그 입장인데, 다른 대학은 뭐 그 사례 혹시 아시나요? 자기소개서를 또 별도로 평가하는 대학도 있나요? 사실 저는 제가 들은 바는 없는데 뭐 이제 선생님들 말씀 주시기에 자기소개서만 따로 점수를 주는 대학도 있다라고 저도 전에 듣기만 했지, 제가 개별적으로 자기소개서만 점수 주는 대학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이거 보시는 어떤 대학에서 그런 대학이 있다면 여기 나와서 또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오늘 정말 긴 시간 이렇게 차근차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